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안동건시 성화보, 그러니까 안동건시 세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동건시 세보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족보이기도 하지만은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아주 재미있어요. 옛날 그 당시 사회상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는 성화보, 안동건시 세보죠. 이게 1476년 성종 7년에 나왔는데 3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책 3권이에요. 그 다음 나온 게 가정보, 문화유시 가정보인데 문화유시 세보예요. 이것도 전부 제목이 세보예요. 1562년 명종 17년에 나왔는데 10책이에요. 근데 이 두 족보는 행장이 없는 내외보예요. 행장이 거진 그러니까 정의를 낸 바에 의하면 족보라기보다는 세계표 비슷해요. 세계표인데 자그마치 10책이나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거죠. 성화보는 권근의 아들 권제가 처음 만들었어요. 그런 것을 다 못 만들었죠. 그거는 이제 권근의 손자 권남, 권제의 아들 권남이 보완을 해서 이제 얼추 마무리가 돼 가는 것을 권남의 생질 서거정이 마무리를 했어요. 그걸 이제 경상감사 윤호가 안동에서 발행했는데, 이 서거정이나 윤호는 지금 개념으로 보면 타성바지잖아요. 근데 왜 타성바지가 나무 집안 족보를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뭐냐면은 내외보기 때문에 서거정이나 윤호나 다 그 족보에 실리는 외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거죠. 이게 이게 페이지인데, 말하자면은 옛날에는 지금으로 치면 두 페이지를 한 페이지로 해서 종이에다가 목판을 3개에서 찍어 가지고 이걸 이리 접어서 책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페이지는 지금으로 치면 두 페이지가 한 페이지예요. 두 페이지가 한 페이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선 후기 족보도 전부 이 천자문 순서로 매겨 천지, 현황, 우주, 홍황 이 순서로 이렇게 매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조선 후기 오면 책이 막 수십 권씩 되니까 천자문 2000페이지를 넘는 거야. 그때 가서는 이제 천자문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때 가서는 1001, 1002, 1003, 1004 이렇게 붙여 나가는 거예요. 1000을 1부터 10번까지, 그 다음에 또 지를 1번부터 10번까지 그리 붙이면은 결국은 10,000페이지, 20,000페이지도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조선 후기 족보들은 이게 1001, 1002 이렇게 붙여 나가요. 이 시조는 시조 권행 삼한 벽상공신 삼중대광 태사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신라 호조 김씨였어요. 김씨인데 930년에 태조 13년이죠. 고려 사성을 해줘서 이제 권씨가 됐어요. 안동에 있는 호족인데 이제 사성을 해주면서 본관을 안동으로 분정을 해준 거죠. 근데 한 줄로 쭉 내려와요. 왜냐, 후세에 만들면서 자료가 없어서 못 만든 거예요. 권이여부터 이제 이렇게 나눠지죠. 권시중 뭐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권이여가 비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보면 여기 보면 무후 이리 적어놨어요. 후손이 없다. 근데 무후는 뒤에 가서도 많은 족보에 다 무후라 적는데, 이걸 적는 이유는 뭐냐면은 족보 없는 사람이 여기다 붙여서 족보를 만들까 봐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이 무후 적어 놓는 겁니다. 이거 저 뒤에 가서 제가 투탁 얘기할 때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옛날 족보는 전부 이걸 무후를 적어서 그라 투탁을 못하게 장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조선 후기에 오면 무후를 안 만들고 여기다가 계좌를 붙여서 그 대를 연결을 해요. 근데 이 계좌 제도가 gen국대전에도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 족보가 나올 무렵에 계좌 제도가 있었는데도 안동건시 성화보에는 계좌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계좌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이 바뀌었는데,
후대 족보에 가면은 일명 내지는 뭐 전명 이런 식인데 여기는 고명 이렇게 말해요. 그 여기 보면 이제 사위인데 사위를 지금은 그 사위를 다 여자만 써놨는데 여기는 여부 딸의 남편 그리 적은 거예요. 그리고 김집은 복야다 벼슬이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여부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여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여부뿐만 아니라 여부의 아들들도 다 적어 이렇게요. 그런데 재밌는 게 출생 순서대로 적으세요. 여기 보면은 아들, 딸,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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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여기는 아들, 딸, 아들,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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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딸 이런 식으로 태어난 순서대로 적어요. 여기 수비가 있는데 수비가 충수광비예요. 무후 후손이 없다 그랬는데 수비의 조상이 누구냐면 권통이에요. 권통이 누구냐면 아까 권이여 비족 권이여의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에서 이렇게 연결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 수비가 1335년 8월 달에 책봉이 됐어요. 수비로 충수광비로. 그런데 권행하고 대충 한 430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한 세대 평균 36년이 난다 이런 얘기죠. 근데 36년을 그것도 평균으로 이어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옛날은 그 윗대로 가면 기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보달실리, 여보달실리가 이건 아마도 몽골 사람 이름 같죠. 여기 보면 유명한 사람 한 사람 있는데 이재현, 여부 이재현, 우정승, 계림부원군 그런데 이 이재현은 1287년에 태어나서 1367년에 죽었죠. 저명인사죠. 그 다음 여기 재밌는 사람이 있어요. 여부 최인부 대호군이야. 그리고 후부 정수도 이 사람 판서야. 그러니까 이 부인은 최인부하고 한번 혼인했다가 이 사람이 죽었겠죠. 아마 뭐 이혼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시 정수도하고 재혼했어요. 그러니까 전 남편 뒷남편을 다 적은 거야. 이 얘기는 고려시대에는 그 과부가 개가 하는 거가 흠이 아니었단 얘기죠. 만약 흠이었다면 안 적었을 거예요. 그죠? 그게 흠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었겠죠. 여기 또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선부는 김씨야. 이름은 몰라. 그 아들이 계문인데 부사고 손자가 성렬이에요. 그러니까 선부에서 나온 아들 손자까지 다 적고 그 다음 후부가 민수산인데 현감이에요. 이 민수단의 아들이 민서 민발이 있고 또 이제 여부 사위가 손자 사위가 허종손 아들이 을동이에요. 여기서 민서는 조선 예종 때 1468년에 남이 영모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처형됐어요. 그리고 여기 민발은 세조 때 원종공신 1등이고 이시해의 난에서 적개공신이 돼서 여상군에 책봉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인은 2번 결혼했는데 전 남편에 난 아들 손자 다 적고 또 그 후부 남편에서 난 아들 손자까지 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후대 족보는 서자는 다 서자라고 적었는데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하나도 서자를 표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서자가 안 적혔어. 그런데 그때 과연 서자가 없었는지 이때는 다 처가살이를 했기 때문에 처가살이를 해서 서자가 없었을까요? 서자가 없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처가살이 하는 입장에서 차마 못 적은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자가 참말로 없었을지는 없을 것 같은데 안 적은 것 같는데 처가살이 하는 입장에서 서자를 못 적은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원인은 알 수 없는데 안 적혀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 또 주목할 양반이 여부 최사강 좌찬성 전실 그래 전부인이죠. 이건 누구냐면은 문열공계 전주 최씨 9세 경절공이에요. 경절공 최사강의 전부인 진주광씨 전실 그랬잖아요. 전부인 진주광씨의 증조부가
강창규야. 강창규. 강창규가 권윤보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권윤보의 사위 강창규의 증손녀기 때문에 이 전실이 여기에 적힌 거예요. 그 여기 보면 또 여부가 권총. 이 권총은 견자자, 그러니까 자자 폐지에 적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권총이 누구냐면 권근의 손자야. 권근의 손자인데 자자 폐지에 가면 당연히 권근의 손자니까 있겠죠. 이렇게 해서 2번, 3번 적힌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성화보는 친손, 외손을 모두 기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장이 없는 내외본데도 굉장히 책이 크다. 남녀 구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적었고, 재혼한 부인은 전남편, 후남편을 다 적었고, 서자, 계자는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족보, 안동건시 세보, 오늘 성화보를 살펴봤는데, 다음번에는 이 족보가 어떻게 변천해 가는지, 성화보에서 시작해서 조선 후대 족보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